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4월 23일 아침,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좋은 글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그리고 그건 바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앤드류 매튜스의 한 줄 명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시는 사진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성주 혁신도시에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을 뵙고 왔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선물로 성주 참외를 10kg를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특전사 출신이라고 이제 일부 사람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20kg 군장을 메고 천리행군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20kg 그런 또 행군을 갖다 자주 했기 때문에 이 10kg 이 참외를 들고 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KTX 정거장에서 서울역에서 내려서 삼성까지 오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참외를 갖다가 이제 택배로 이제 주시라고 할 텐데 저는 또 군인 정신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설의 게릴라 대장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즐겁게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다소 좋은 소식은 아니고요. 자재값 폭등의 건축비 오를 전망이다. 수도권 분양가 더 뛴다. 이송열 기자님의 한국경제 이송열 기자님 기사와 또 여러 세 분의 기사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건설업계가 자재값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이르면 6월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수도권에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덩달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1일 이후에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기본형 건축비 인상을 검토할 전망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난 3개월 시점에서 주요 자재값이 15% 넘게 변동돼 가지고 이를 반영해서 기본형 건축비를 추가 조정을 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 9월에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을 했지만 아마 6월 1일 이후에 또 다시 건축비가 인상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기본형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분양아파트 분양가격도 함께 오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서울경제 단독 기사인데 권혁준 기자님의 표준 건축비 6년 만에 인상 분양가 더 뛴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난 2021년 1월과 2022년 4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건설 자재 가격을 갖다가 비교를 해봤는데 H형광과 열연광판 같은 경우가 거의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에서 1.8배 정도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E형 철근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1.5배, 그러니까 2배는 아닌데 1.5에서 1.8배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한 2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제가 지난 2월인가 3월 달에도 건축비가 인상될 것 같다라고 제가 제 방송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다가올 것 같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업계 인상 요구를 아마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시공조차 그러니까 시행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분양을 갖다가 건설사에서 하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표준 건축비뿐만 아니라 저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마 5월 10일 이후에 전반적으로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표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동안에 250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공약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실천하기에는 최근에 지금 건축 자재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차기 정부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에 신경을 쓰고 표준 건축비 인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4월 24일
어제 매일경제에서 조성신 기자님께서 새 정부 정책 발표 연기에 조합 시공사 갈등까지 주택 공급 초비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둔촌 주공아파트에 이어서 다른 재건축 사업장도 분양가 등 놓고 시공사라든지 조합의 갈등이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 아파트 분양이 지금 가뭄이 되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도 변수가 된다. 이 플랜카드는 둔촌 주공아파트가 공사 중단됐다. 2022년 4월 15일부터 이제 정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측의 변호사를 대동해서 또 지금 계속적으로 협상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하루 빨리 공사가 재개되기를 갖다가 바라는 거고요. 좀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공사 중지 사태가 일어난 배경에 분양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3,500을 평당을 받기로 원했지만 평당이 아니죠. 제곱 3.3제곱 평당 한 평당 3,500을 분양을 받기로 원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2,700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자 분양을 갖다가 이제 일반 분양을 계속 미루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쉽지 않은 게 이제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 대상 단지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저도 솔직하게 걱정이 되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분양 일정이 연기되고 있는 송파구 분정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2편한 세상 문정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일반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조합에서는 높은 분양가를 받기 위해서 택지비 평가를 미루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서초구에 있는 신반포 15차도 5월로 잡혀 있는데 하반기로 또 밀릴 것 같고요. 또 원베일리 사례에 맞춰가지고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대 후반의 분양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여의치 않다. 그래서 이제 후분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잠실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유물이 발굴되면서 또 문화재가 또 출토가 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빨리 또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후분양으로 돌리는 방안을 시공사가 또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까운 은평구에 있는 대조 1구역이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공사라든지 공사비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분양 일정이 연기될 분위기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고요. 또 동대문구 이문 3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시공사 교체 문제 등으로 해가지고 분양 일정이 연기될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전반기 때 파주 운정이라든지 검단 신도시에 있는 택지지구에 있는 아파트는 분양이 계속적으로 잡혀 있지만 서울 수도권에 택지지구가 아닌 3기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분양을 갖다 계획했었던 단지들도 계속적으로 하반기로 늦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가 내가 원하는 아파트, 내가 또 원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각자가 좀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기사는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올해 총 47,000가구인데 현재까지 분양을 했거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단지가 3,300가구에 그칩니다. 분양을 아마 올 전반기 때 이렇게 많이 못할 것 같고요. 만약에 올 하반기가 안 된다고 하면 또 내년으로 이렇게 늦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건축 자재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의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또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공사는 규정에 따라 물가 상승률만큼 공사비를 올려받을 수 있지만 민간공사 같은 경우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최근 자재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놓고 곳곳에서 시행사와 건설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공사비 증가는 결국 분양가 상승, 분양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는데 향후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의 갈등 요소로도 작용할 전망인데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잘못 순대할 경우에 새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정책을 정교하게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문제가 하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쌓여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 건설 자재 가격이 실제적으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이 가격이 올랐던 거를 이제 재작년에 이제 가격으로 이제 건설 계약을 했던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건설 업체에서 이 자재들을 지금 사는 게 아니라 1년 전, 6개월 전에
계약을 했던 것들을 이제 쌓아놓고 이제 건설을 갖다가 자재를 갖다 넣을 수가 있지만 문제는 올 하반기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재고가 다 소진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분양가는 지금의 뭐 1.8배, 2배가 아니라 더 급격하게 상승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또 제 친한 친구가 제 방송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바쁜 시간에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한다. 핵심만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핵심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지금 말을 했는데 결론을 갖다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지금 이 자재값 폭등에 따라 가지고 건축비 오를 전망이다.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데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어떻게 피더라도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김천혁신도시의 전원주택 마을 160세대가 입주하는 그런 전원주택 마을에 대해서 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작년에 전원주택을 갖다가 지었을 때 가격과 올해 지금 견적을 받아봤을 때 가격이 거의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1.5배에서 2배 사이에로 이제 가격이 폭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억에 건축을 갖다 했었으면 지금은 3억 5천에서 4억 정도가 건축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일하게 이제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일하게 아파트 가격도 분양가가 지금 이미 결정되어 있는 곳은 상관이 없겠지만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조합하고 또 이렇게 공사비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신경전을 갖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내일은 제가 덕은지구에 있는 덕은 IS 동서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해가지고 짤막하게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이 넘지 않아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아무튼 제가 그리고 이제 이 참외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성주 참외는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참외를 갖다가 먹고 싶으신 분들은 성주 참외, 감자스마일도 참외를 갖다가 받아서 제 친한 분들하고 좀 나눠서 먹었는데 정말 꿀참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주 참외, 개인적으로 저 성주 참외와 아무 관계 없지만 성주 참외가 정말 참외로서는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이번 주 또 4월 마지막 주입니다. 4월 25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